안녕하세요. 공시줍줍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7월 21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산업 평균이 0.5% 올랐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1.5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지금 이틀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것인데 특히 간밤에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먼저 넷플릭스가 2분기에 구독자가 한 20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100만 명 아래 정확히는 97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되게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봤는데 구독자 감소 추이가 클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이런 반응을 얻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많은 관심을 받는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테슬라는 근데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고요. 2분기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 공장이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일시 중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과 이익이 작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물론 올해 1분기와 비교를 하면 줄었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약간 변수가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 대거 팔았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한 75% 정도를 보유량을 100으로 봤을 때 75%를 팔았다. 그런데 이게 손절매한 겁니다. 손해를 보고 판 건데 아직 정확히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수치는 안 나왔고, 그래서 테슬라가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 자체는 좀 선방했다,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는 흐름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의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는데 미국 상원의회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뭐 엔비디아나 퀄컴, 인텔 뭐 이런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올랐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시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공시가 조금 복잡해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닥 상장사인 지금 빨간색 NS와 원입 P&E가 이게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 정도 나왔네요. 합병 계약 해제라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공시인데 이 공시가 사실 이제 지난 5월에 두 회사가 합병을 발표했다가 2달 만에 취소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는 좀 자료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PPT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5월 2일 날 NS와 원익 P&E가 이렇게 회사 합병 결정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7월 21일에 이렇게 합병계약 해제, 그러니까 합병이 무산됐다, 이런 공시를 발표를 했고요. 참고로 NS와 원익 P&E는 같은 원익그룹 소속의 계열사입니다. 이렇게 원익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원익 P&E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원익 P&E가 작년 12월에 NS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모회사, 손자회사 이런 구조가 있고 죄송합니다. 이 세 회사가 모두 다 코스닥 상장 회사이고, 그래서 이 두 회사 원익 P&E와 NS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참고로 자회사인 그러니까 원익 P&E의 자회사인 NS가 이제 합병 이후 존속회사가 됨으로 해서 역합병 뭐 이런 방식으로 쓰이고, 어떤 회사냐 간단하게 보면 원익 P&E는 이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2차 전지 활성화 공정에 쓰이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고, NS 역시도 2차 전지 공정에서 이게 패키징, 그러니까 조립 공정, 그리고 디게싱, 그러니까 전지 내에 축적되어 있는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공정,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가 아니고 장비, 이런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어떤 공정을 이렇게 보면은 전극, 조립, 활성화, 디게싱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조립 분야에서 NS가 가지고 있고 디게싱 분야에서도 NS가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원익 P&E가 이제 중간에 있는 활성화 공정에서 이렇게 장비를 납품하다 보니까 이 NS와 원익 P&E를 다 합치면 이쪽에 조립부터 해서 뒤에 후공정까지 다 이렇게 같이
같이 납품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 회사가 다 해먹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5월에 합병 공시를 보면은 2차 전지 장비 조립 공정 및 후공정 장비를 모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합병 목적이라고 밝힌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만 NS와 원익 P&E는 둘 다 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시는 대로 최근 1개월, 일주일 가중상술 평균 종가 시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병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합병의 전후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 둘 다 합병 당사자들 둘 다 상장 회사이고, 그래서 시가로 합병 비율을 정해서 이 자체는 합병 비율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이런 합병 비율로 딱히 수혜를 보는 대주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고 한쪽이 상장 회사이고 한쪽이 비상장 회사다. 그러면 이제 비상장 회사가 대개 오너 일가, 총수 일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뭐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를 좀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오너 일가가 합병 후에 지분율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죠. 최근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도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원익 P&E와 NS는 둘 다 상장 회사이고, 그래서 시가로 합병 비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주어지는 합병이었고, 주식 매수 청구 가격, 그러니까 회사가 대사주겠다고 제시한 가격이 원익 P&E가 29,911원, 그러니까 거의 3만 원이죠. 그러니까 NS가 1,871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잠기네요. 자, 합병 반대 의사 통지,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은 크게 세 단계로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 주총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회사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주주들은 회사에 직접 통지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거래하는 HTS, MTS에 보면 다 버튼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통지를 하고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그 다음에 주총을 엽니다. 주총 당일로부터 해서 다시 한 2주 동안에는 실제 이 앞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들 가운데에서 실제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 행사합니다.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를 했다고 반드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인데, 다만 사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렇게 조금 복잡하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었고, 또 이럴 경우에 회사 측에서는 너무 많은 주식 매수 청구 신청이 들어오면은 회사가 합병을 하려다가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주주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를 줍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면 우리가 합병을 안 하겠다. 그래서 원익 P&E와 NS는 200억 원, 합계 200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이 들어오면 합병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NS 같은 경우는 매수 청구 가격이 만 원대였대. 180만 주가 들어와서 매수 청구 총액이 196억, 이것만 해도 거의 200억 육박하는데, 문제는 원익 P&E 매수 청구 가격이 거의 3만 원이죠. 29,911원, 3만 원인데 332만 주의 매수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수 청구 총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회사 측에서 200억 한도로 잡았는데 200억은 아예 뭐 보이지도 않고 1,000억 원이 넘어가는, 합계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 청구 신청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거는 합병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합병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주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을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병 비율 자체는 그 둘 다 상장회사였기 때문에 시가로 합병 비율을 정했고, 엄청난 이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배경을 다 알지 어렵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먼저 원익 P&E입니다. 매수 청구 가격이 29,911원, 그러니까 3만 원이었는데, 이건 최근 3개월 원익 P&E의 주가 흐름인데 보시면 매수 청구 가격이 지금 이 주황색입니다. 매수 청구 가격이 지금 이 주황색 이 선이고요. 그런데 실제 주가가 밑에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화살표와 두 번째 화살표 사이가 합병
의사 반대 통지 기간이고, 일단 그러면 주주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회사는 이 가격에 사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주식 매매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확보하려면 일단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기간에 대량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주식 매매 청구권을 행사하는 6월 24일이 주총이었고, 주총일로부터 2주 동안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을 받는 이 기간에도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 공간, 주황색 선 매수 청구 가격과 이 주가 주가 사이에 이 하얀색 공간이 바로 주주들이 시장에 주식을 팔지 않고 회사에 파는, 즉 주식 매수 청구로 회사에 팔았을 때 남기는 차익 구간인 거죠. 이 하얀색.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이 회사의 합병이 뭐 괜찮다 또는 회사의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회사의 이 가격 3만 원에 가까운 이 가격에 회사의 매수 청구로 팔고 그 다음 다시 시장에서 사는 게 낫지, 이 가격을 회사가 굳이 3만 원에 사준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 지금 2만 원도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주가 흐름을 보고서 주식 매수 청구 그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합병 상대방이었던 NS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청구 가격이 10,000원 조금 넘는 2선입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보시면 역시 주가는 그 밑에 있죠. 그래서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히는 기간, 그리고 주총을 지나서 2주 동안 실제 주식 매수 청구 신청을 하는 기간 동안 다 주가가 회사가 사주겠다는 매수 청구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고, 즉 이 하얀색 이 빈 공간이 주주들이 차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주주들은 매수 청구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뭐 회사가 괜찮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사겠다 이런 전략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주주로서의 권리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매수 청구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실제 원익 P&E와 NS의 합병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이 무산됐다는 게 뭐 엄청나게 이 합병에 문제가 있어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매수 청구 가격과 주가 흐름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 매수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뭐 한세 MK라든지 SK가 SK 머티리얼즈 합병할 때도 주식 매수 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합병들은 다 이제 회사 측에서 그냥 매수 청구 주식을 사주면서 합병을 시켰지만, 원익그룹의 이 원익 P&E와 LS는 워낙 많은 매수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부결되는, 이건 사실 좀처럼 보기 드물지만 지금과 같은 되게 주가가 전반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상황, 그리고 특히 2차전지 관련주잖아요, 둘 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평가 속에서 지금 계속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계속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고, 이게 꼭 원익 P&E나 NS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원익 P&E와 NS가 합병 절차까지 맞물리는 상황에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어떤 합병과 관련한 특징, 주식 매수 청구가격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하느라 공시에 대한 것은 하나만 보고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 이렇게 좀 살펴보지 못한 공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인터넷 포털에서 공시줍줍 또는 공시줍줍 픽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더 다양한 분석들을 보실 수 있고, 또 영상으로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별도의 영상으로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